그럼 교재를 이제 볼까요? 자, 우리 교재 지금 공인인사 법령 파트 그래가지고 42쪽을 보시죠. 총설. 책 진도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설이라고 현재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총칙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칙인데 거기 부동산 중개업 제도의 기업 및 연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42쪽에 중개업에 대한 역사가 지금 실려 있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 안 하니까 그냥 통과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법령의 구성이란 말 나와 있죠. 43페이지 법의 체계와 공인인사법의 구성 이랬는데 이것도 기초 개념이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게 될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공인인계사 법령이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두 가지, 요것을 우리는 공인인계사 법령이다 이렇게 통칭하여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개 실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현재 공인인계사 법령의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 파트로 일단 구성되어 있어요. 다 교재가. 그래서 공인인계사 법령 파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령 파트, 중개 실무 파트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법령이라는 거, 법령이란 말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법령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공인인계사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은 국회에서 제정이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정부로 이송을 하면은 대통령이 공포하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법을 시행할 때 필요한 사항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대통령령 형식으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령 형식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것을 시행령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 공인인계사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관부처 장관령, 이걸 부령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는 부령이라 부르는데 우리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법을 시행할 때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령이라 그냥 제가 부르는데 요거는 다른 말로 시행규칙이라 불러요. 그래서 법에서 골격을 정해주면 정부에서 법을 시행할 때 필요한 사항들이 더 나오더라 이거예요. 피와 사를 여기서 붙여요. 그래가지고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요 세 가지 법, 영, 령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법령이다 이렇게 통상 불러요. 그래서 우리 공인인계사법이 있고 공인인계사법 시행령이 있고 공인인계사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그리고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했고요. 요 세 가지 법, 영, 령 이 세 가지를 통상 법령이라 불러요. 그러면 요 대통령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법의 시행을 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기 국토부령은 주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라든가 법이나 시행령의 시행을 할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지금 이게 법의 3단계 구조인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또 국토부령은 대통령령이나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 진짜로? 대통령이 제일 높아요? 누가 제일 높습니까? 국민이 제일 높은 거죠. 대통령이 제일 높은 게 아니고 국민이 제일 높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대통령령은 법을 위반을 못하는 거죠. 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은 여러분들이 헌법이라는 거 있다는 거 알죠? 헌법. 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국가 통치 조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헌법을 위반하지 못해요. 이거를 그래서 결국은 이게 법의 위기 질서예요. 그래서 헌법을 위반한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은 모두 무효입니다. 왜? 국민의 기본권이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침해하는 법들은 전부 다 무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위헌이다,
이런 걸 들어봤을 겁니다. 뉴스에서. 그러면 국토부령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요 밑에다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더 정하고 싶다. 그럼 이건 공법 시간에 공부했죠? 기초입문과정을 들으신 분은 조례가 있다는 거 들어봤죠? 조례. 그래서 국토부령보다 이렇게 시행규칙보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싶으면 이제 조례로 내려가는 거예요. 조례로. 그래서 이건 지방자치단체 여기서 이제 조례라는 걸 만들죠.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 중개보수 파트를 제외하고는 조례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관련이 없고 요 세 개가 이제 법령이고 헌법은 물론 우리가 공부할 일이 없죠.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현재 구성이 돼 있다는 거 기초 개념으로만 이해만 해두세요.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다른 말로 우리는 국토교통부령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해 두세요. 자, 그러면 43쪽에 있는 내용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한 장을 넘어가면 우리 법의 성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시험에 출제 안 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죠. 뭐. 넘어가고 이제 47쪽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이에요. 자, 우리 법 제1조 법의 제정 목적이 등장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총칙 파트를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도 총칙이 있죠. 민법 총칙이 있고 뭐 물권편, 계약편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데 어쨌든 우리도 총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총칙으로서는 세 가지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법 제1조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이 들어가 있고요. 법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들어가 있고 다음에 2조 2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총칙에서 통상 공부 안 하고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공부하는데 어쨌든 용어의 정의가 있고요. 법 제3조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조문을 우리는 총칙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출제 비중이 일단 2개예요. 그래가지고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을 주로 출제하고 있는데 작년 시험에서 31회 때 용어의 정의를 빼버렸어요. 문제를 안 냈어요. 이쪽을. 그러니까 올해 출제가 확실시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출제 비중이 일단 2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재가 총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총칙이고 총칙 파트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중개사물이 출제 일단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법의 제정 목적 이거는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는데 자, 그 법 제1조 우리 법의 제정 목적 읽어드리면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여기서 끊어보시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기서 끊어보시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여기서 끊어보시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47쪽 법의 제정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이란 말 있죠. 중개업이란 말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자, 그럼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이 자 보겠습니다. 우리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높인데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단순 암기만 해주면 되는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전문성을 높인다, 제고한다, 그리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건 쉽게 기억을 해요. 근데 유사표현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이제 하나하나 기억을 해봅니다. 부동산 중개업 육성이다. 그럼 부동산업이라는 것은 이게 부동산업이에요. 여기에는 부동산 중개업도 있고 개발업도 있고 분양대행업도 있고 컨설팅업도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단순 기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법의 제정 목적 이 정도 참고만 일단 해두시고요. 그러면 법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49쪽이죠.